월드 차트 1위를 달성하며 시즌2까지 나온 지옥. 기대가 많은 만큼 걱정이 많이 들었던 이번 작품. 지금부터 당신은 죄인 박정자가 아니고요, 부활자 박정자예요. 과연 교체된 배우의 느낌은 어땠고 지옥이라는 세계관은 성공적으로 확장되었을까요? 정진수가 부활했습니다. 역시나 호불호가 확실히 가리고 있는 지옥2의 해석과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 박정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일단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지옥2 재미있나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게 다른 넷플릭스 시리즈처럼 회차가 긴 것도 아니고 평균 4-50분 정도의 6회 분량인데 딱 영화 2편 정도 보는 분량이거든요. 물론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시즌1과 비슷한 반복적인 느낌도 물론 있지만 이 정도면 완급 조절을 잘한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후반 미내진 액션, 광장에서의 떼신까지 이런 어려운 장면들까지 깔끔하게 나와서 그런지 확실하게 지옥2도 좋은 작품, 잘 만든 작품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시즌1에서는 지옥의 고지와 시온으로 스토리를 잡아갔고 시즌2에서는 부활자와 지옥이 돼버린 세상이라는 이야기로 확실하게 스토리를 이어가는 건 역시 좋았기에 저는 지옥2도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고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느껴졌네요. 아이비 교주가 진리를 다 찾고 재밌네. 작품의 초반에 거의 다 캐리해서 끌고 간 배우는 문근영이죠. 햇살반 선생님으로 화살촉을 이끄는 리더 중 하나였던 지원. 저는 이 인물이야말로 화살촉, 세진리에 빠지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대변하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은근히 문근영 배우의 연기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옥2는 무조건 문근영이라고 생각해요. 이 착한 사람이 광기에서를 지르는 비명은 배우 본체 자체의 이미지와 그동안 작품에서 쌓아온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이 캐릭터에 확실히 어울리는 느낌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옥2 중 가장 어렵게 다가온 캐릭터가 이 문소리 배우가 연기한 이수경이라는 캐릭터였어요. 무언가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의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미래적인 이야기면서 이제 막 시즌2 1화를 시청 중인 시청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김정칠 또라이 새. 그리고 저에게 초반 이수경이라는 캐릭터는 이번에는 얘가 빌런이겠구나 싶은 그런 싸움도 동시에 있었던 캐릭터였습니다. 가장 공감하기 힘든 캐릭터죠. 그런데 후반에 가고 후에 결말을 보고 나면 이 캐릭터를 이렇게 연기한 문소리 배우가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녀는 정치 쪽에 있는 인물이지만 산을 좋아하고 일회용품보단 텀블러를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고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사실 이수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부라는 체제를 유지하려는 인물이잖아요. 폭력적인 화살촉을 제거하고 최소라는 정부라도 유지하기 위해 소도와 세진유해를 균형 있게 대립의 관계를 두려는 인물이죠. 작품의 대부분은 저 세 집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오지만 저들 외에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인물들도 분명 있기에 그들을 위해 정부를 유지하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런 계획을 듣다 보니 어쩌면 가장 성과학의 경계가 모호하면서 변하지 않는 체계를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문소리라는 배우가 왜 이렇게 연기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박정자를 데리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사실 이번 작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아인의 부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아인의 인생 캐릭터는 사도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광기 어린 겁쟁이 사이비 교주를 굉장히 잘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놈이 갑자기 약을 해버리고 지옥2에서 하차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번 시즌2는 김성철로 변경되었고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 1화부터 지난 이야기를 유아인의 정진수가 아닌 김성철의 정진수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성철의 정진수는 깔끔하게 잘 해냈습니다. 사실 김성철이라는 배우가 영화 드라마로도 유명하지만 뮤지컬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은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 멀티캐스팅에 익숙한 배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인의 정진수를 따라하는 게 아닌 대본을 보고 자신이 해석한 정진수를 소화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아인의 정진수를 보고 싶다는 욕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을 유아인이라면 어떻게 연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박정자를 마주한 정진수, 서로의 지옥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정진수가 점점 지옥의 사자로 변하는 장면을 유아인의 정진수는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것 또한 보고 싶다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이비 교주로서의 분위기는 확실히 유아인이 압도적입니다. 재능 하나는 미친 범죄자네요.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두 사람의 결말은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박정자라는 인물은 지옥을 다녀오고 나서 누군가의 죽음의 순간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지만 정작 세질레의 교주였던 정진수는 자신을 20년간 공포에 떨게 했던 지옥의 사자로 변하고 말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다른 결말의 형태를 보여준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연상호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일단 연상호 감독은 지옥의 사자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해 작업하면서 이들이 인간일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정진수가 지옥의 사자가 된 이유가 조금 더 쉽게 풀리죠. 남겨진 사람들한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만큼이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현상인 거죠. 세상을 지옥으로 바꿔놓은 정진수.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엄마에게 받은 상처로 겁쟁이로 살다 갑자기 찾아온 지옥의 고지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이것을 이용해 세상을 지옥으로 바꿔놓았죠. 즉 인간 정진수로서의 삶은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정체성을 잃은 정진수는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괴물, 지옥의 사자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게 아닐까요? 왜곡된 신념과 지옥에 대한 집착, 자주적인 사람의 부재는 그를 지옥의 사자로 바꿔놓은 충분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정자는 왜 지옥의 사자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예언이라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걸까요? 그건 정진수라는 인물과 정반대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자는 고지를 받는 순간조차 아이들을 걱정할 뿐이었고 지옥에 떨어진 순간도 정진수와 다르게 아이들의 엄마인 박정자였습니다. 즉 정진수와 다르게 정체성이 확실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진수와 다르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박정자라는 인물은 지옥에 갈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연장되어 질문을 낳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본 저의 답은 지옥의 고지는 죄와 상관없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고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게요, 뭐든지.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사고, 재해를 예상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연, 신이 주는 재난과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럼 이 재해와 사고를 피할 수 없다면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역시도 중요할 것입니다. 재해와 사고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의 공포에 완전히 잠식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공포에 잠식되어 주체적인 삶을 잃은 정진수처럼요. 이렇게 시즌1에서는 선과 악을 가리지 않는 사고와 같은 지옥의 고지를 다뤘다면 시즌2는 사고 이후 사람이 만든 지옥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계획엔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저는 박정자의 부활과 예언은 이번 시즌2에서 꼭 필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즌2는 지옥으로 변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박정자의 예언 능력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지옥의 고지가 아닌 인간의 선택과 의지로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상징인 것 같았습니다. 이 선택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정진수로 인해 완전히 지옥에 잠식된 딸 진희정의 곁을 끝까지 지킨 진경훈, 부와 리오 소도가 만든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재현, 그런 재현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민혜진, 그리고 자신의 시연 때문에 지옥으로 변한 세상을 살아야만 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지키고 다시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던 박정자. 이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으로 운명을 바꾼 인물들이죠. 지옥에 갈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거라는 용기로 미래를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 이런 선택을 한 인물들은 모두 지옥의 고지를 받지 않았죠. 어떤 분들은 박정자의 예언이 약간 뜬금없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시즌1부터 중요한 메시지로 등장했던 인간의 의지를 조금 더 다채롭게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신의 의도를 전달하러 온 부활자. 과연 시즌3가 나올까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꼭 연상호 감독의 지옥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옥2에서 뿌려놓은 떡밥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지옥이라는 세계관을 다양하게 넓혀갔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지옥이라는 세계관에서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종교관을 제대로 보여줬으니 일본에서 이런 시연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또 미국은 어떻게 세상이 변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지옥이라는 작품 자체가 어떤 큰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기대되기보다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더 기대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상호 감독도 기생수 더 그레이로 원작이 있는 작품의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 기생수라는 세계관을 한국에서 펼친 거잖아요. 이런 시대로 좋은 평가도 받았고 성적도 좋았기에 지옥이라는 세계관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해석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 역시 기대되는 포인트네요. 시즌3 혹은 또 다른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속편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함께 남길 건데요. 별점은 5점 만점으로 다시 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제갈람은 영화관에서 또 보고 싶은 작품이고요. 스트리밍은 OTT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오면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무료는 TV나 VOD에 우연히 나오면 볼만한 작품이고요.
패스는 다시 볼 가치가 없는 작품이다. 지옥2의 점수는 별점 3.5점, 다시 보기 지수는 스트리밍입니다. 전작에서 보여준 만큼의 충격은 없었지만 적당히 떡밥을 회수하고 지옥이라는 시리즈에서의 메시지도 충분히 들어간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주고 다시 봐야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미 넷플릭스를 구독 중인데 지옥2가 또 생각이 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볼 가치까지도 있는 작품이란 생각이 드네요. 지옥2를 본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을 통해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 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